자, 볼게요. 조세 제도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보 전달해주는 지문입니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세금을 부과하면 어떤 이제 선택이 달라지고 또 세금이 누구에게 부담을 주는지 얼마만큼의 부담으로 영향을 끼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든 정부는 도로나 교육이나 국방, 공공의 목적에 사용할 재원, 돈을 마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앞에서 제시됐었던 목표, 효율성과 공평성을 고려해서 조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세금의 원천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대상들로부터 세금을 거둡니다. 세원이란 여기에서 세원으로부터 라는 구절을 사용을 했는데 세원의 개념은 세금의 원천이란 부과할 수 있는 대상들을 쭉 열거해 줍니다. 조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경제적인 요소들을 모두 세원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경제 요소 모두를 뜻한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모두 세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떤 대상에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냐면 재산, 소득, 부가가치 등등이 모두 세원이 될 수 있대요. 그리고 경제 행위에 대해서도 세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대상, 원천, 재산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세금 내라고 할 수 있고 또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유권을 등록하는 것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조세에 의해서 그쵸 여기 해서 경제적인 행위를 모두 이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세원을 통해 징수되는 조세는 시장에서 자원이 배분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세원, 여기 앞에서 나왔던 소득, 재산, 부가가치, 재산을 사고 파는 행위, 소유권 등록 이런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러면 시장에서 자원이 배분되는데 영향을 끼친다. 민간 부문의 자원 배분에 대한 결정은 대부분 조세 부담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앞에 가 지문에서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이제 자원이 배분되는데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뭐냐면 세금을 내게 됨으로써 경제 주체들의 선택이나 어떤 판단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까 피자 예 들었었잖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을 때는 나는 8,000원이면 사 먹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 먹었죠. 7,000원일 때. 근데 9,000원으로 가격이 올라가자 안 사 먹었어. 그지? 경제적인 그런 상황이 달라진 거야. 이거를 요인이 달라졌다. 경제적 요인이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세금이 부과됨으로써 판단하는 요소가 이제 그 이전과 세금 내기 전과 달라진 거야. 너무 비싸졌어. 세금 때문에 안 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택들이 달라지면서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이 달라지면서 자원의 배분이 세금이 적용되기 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 자원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지 그것을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세금 제도를 이용한다.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구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또 공급자들도 생산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측할 때 이 정부에서는 세금 제도로서 그런 것들 조금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죠? 시장에 어떤 재화가 많이 풀리기를 바란다. 그러면 세금을 좀 낮춰주고 재화가 너무 많다. 그러면 좀 줄여야겠다.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이런 방법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원 배분에 대한 결정은 대부분 조세 부담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내야 되는지에 따라 자원 배분에 대한 결정이 달라질 수가 있다. 조세가 부과되면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시장에 어떤 변화,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지방 정부가 아이스크림 축제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지방 정부가 아이스크림 축제를 진행을 할 건데 돈이 좀 필요해. 그래서 이 돈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가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얼만큼? 구입자들이 아이스크림 사 먹을 때 그 가격 속에 가격 플러스 세금이 추가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했대요. 아이스크림 구입자에게 50원의 세금을 더 추가로 내게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아이스크림 이제 그 업체에서는 우리한테는 달라지는 요인이 없으니까 뭐 공급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변화를 굳이 취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된대요. 구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유인이, 즉 세금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공급량을 변화시키지 않는답니다. 공급자가 뭔가 바꾸진 않았어. 그런데 반면에 세금 부과가 직접적으로 이제 부여가 된 이 구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이 생겨요. 아이스크림의 실질적인 구입 가격이 올라가는구나, 상승하는구나. 내가 그 아이스크림 값 말고 세금까지 내야 돼. 이렇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각 가격 수준에서 구입자들의 희망 구입량이 줄어든다. 너무 비싸 하고 우리 아까 지문에서 본 것처럼 구매의사 철회하는, 나 안 사 먹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1,000원까지만 사 먹으려고 했는데 1,050원 되면 나 안 사 먹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구입량이 줄어들어. 사 먹는 사람들이 줄어든 거야. 수요량이 줄었어. 세금 부과가 되자. 그랬더니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그 지점에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 균형 거래량이 줄어들었어. 그래서 이 공급자들이 공급량을 처음부터 줄이진 않았지만 이 공급자들이 안 줄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구입자들이 사 먹는 아이스크림의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급자들이 이제 아이스크림을 팔아야 되잖아. 서서히 이제 그 구입량에 맞추어서, 수요량에 맞추어서 공급자들도 그 양만큼을 이제 팔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공급자들이 받는 가격도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균형 가격이. 그치? 사 먹는 사람들이 줄어가지고. 아이스크림 양은 그대로인데 사 먹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 그래서 아이스크림의 가치가 떨어졌어. 가격이 내려갔어. 그래서 내려간 가격 때문에 그 영향을 누가 받아요?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아이스크림 가격은 예를 들어 1,000원이었는데 세금이 부과된 후에 공급자들이 아이스크림 하나당 980원의 수입을 거두게 된다. 가격이 이제 980원이 된 거야. 근데 구입자들은 얼마 내야 될까요? 이 아이스크림 하나당 그 수입은, 공급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입은 980원이지만 이 구입자들은 980원을 내고 사 먹을 수가 없고 980원에 플러스 50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해서 1,030원을 내고 사 먹는 셈이죠. 그치? 실질적인 구입 가격은 1,030원. 근데 알고 보면 그 안에 50원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 나머지가 공급자들에게 수입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손해예요. 구입자들은 원래 1,0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었는데 가격은 980원으로 내려갔을지 모르지만 세금이 50원 추가가 돼서 1,030원을 내야 하니까 기존 세금 부과되기 전보다 30원을 더 써야 돼.
그래서 30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또 공급자들의 입장에서는 1,000원에 팔아서 1,00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는데 세금 부과 전에는 그죠? 근데 구입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됨으로써 구입자들이 아이스크림을 덜 사 먹게 돼서 판매량이 줄었어. 그러면서 가격도 내려갔어. 980원으로. 그래서 20원의 손해가 발생했어요. 아이스크림 하나당. 원래는 1,000원의 수입을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 그치? 50원의 그 세금이 누구에게 이렇게 분담됐냐면 구입자들에게 30원의 마이너스로 부담을 주었고 20원은 나머지 20원은 공급자에게 20원이 부담을 주었네. 그치? 그래서 50원을 나눠 분담한 셈이 됐습니다. 모두 구입자들에게 간 게 아니야. 그치? 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구입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리고 또 한편 또 다른 상황으로 이번에는 공급자들에게 세금을 부과를 한다라고 상황을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이스크림 공급자에게 50원의 세금을 부과를 할 거야.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까? 세금이 공급자에게 부과가 됐어? 그러면 구입자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요인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우리한테는 세금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구입자들은 생각을 했어. 그런데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야? 하고서 세금이 공급자에게 부과되므로 수요량에는 변화가 없다. 왜? 구입자들은 경제적인 요인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선택을 달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구입자들의 경제적인 요인에는 변화가 없다. 그치? 그래서 수요량에는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반면에 공급자는 세금 때문에 아이스크림의 사업의 수익성이 감소해. 그치? 뭐 하나 팔면은 그 안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나에게 손해가 발생해. 그래서 그 공급자들이 공급량을 줄이는 그런 경제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금 때문에. 그래서 공급자에게 부과되므로 공급량의 감소로 이어져서 균형 거래량이 또 감소하게 된대요. 이 때문에 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1,030원. 또 가격이 이번에는 이제 올라가서 그죠? 공급자가 세금 부과로 인해서 경제적인 요인이 달라졌다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공급량이 줄어든다. 수요량은 똑같았는데 그래서 가격이 상승합니다. 1,030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러자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 1,030원의 그 아이스크림에 대한 값을 가격만큼 그것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구입자가 낸 가격에 1,030원을 하나당 아이스크림 하나당 그 값을 받으면 50원을 세금 내는데 써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공급자들의 손에 들어오는 실질적인 수입은 980원이 된다. 세금 부과 전보다 20원의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세금이 전체 총금액이 50원이었잖아. 그 50원이 누구누구에게 또 부담이 나뉘어졌냐면 공급자에게 20원의 손해로 그리고 또 구입자에게 1,030원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30원의 손해로 이렇게 또 분담됐습니다. 잘 살펴보면은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각자 손해보는 금액이 똑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50원의 세금을 부과했을 때 공급자들은 항상 이제 980원의 수입을 얻게 돼서 20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구입자는 1,030원 그래서 마이너스 30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 사례들을 통해서 모두 세금에 의해서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세금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원래는 1,000원의 가격으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결정되었다면 이제 세금이 부과됨으로써 그것이 달라진다. 1,030원, 980원 이렇게 뭔가 수입과 그리고 지불해야 되는 그 비용의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어. 그리고 재화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됐을 때 누가
누가 세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지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그 재화의 구입자와 그리고 공급자가 각각 부담하게 되는 세금의 크기는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그 재화의 구입자와 공급자가 각각 부담하게 되는 세금의 크기는 요거가 이제 좀 중요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그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면 이렇게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 그러면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잘 뭔가 이렇게 선택을 바꾼다 이런 뜻이고 또 가격 변화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수요나 공급에 별 이제 변화를 주지 않고 일정하게 그 선택이 거의 비슷하다면 가격에 영향을 덜 받으면 그건 비탄력적, 탄력적이지 않다라고 표현한대요. 그래서 이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에 대한 민감도라고 볼 수 있겠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가격 변화에 대한 민감도라고 볼 수 있다. 가격 변화에 대한 민감한 정도, 민감도를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공급자들은 가격 변화에 이제 두 가지의 상황이 제시가 돼요. 첫 번째, 공급자들이 A 경우라고 해보자. 이렇게 A 경우 공급자들이 가격 변화에 되게 민감하다. 가격 변화에 따라서 이 공급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인 선택 요인에 따라서 선택을 달리한다. 되게 빨리빨리 대처를 한다. 그런 반면에 구입자들은 가격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별로 이제 선택을 달리하지 않고 가격이 비싸든 싸든 일정한 그런 그 수요량을 보인다. 그럴 경우 구입자들은 그렇지 않은 시장일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요렇게 요런 시장 여기서부터 요런 시장이다. 이런 경우 A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공급이 매우 탄력적이다 라고 얘기한대요. 공급이 매우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 같은 의미. 그죠? 그리고 구입자들은 그렇지 않다. 구입자들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다. 그러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런 시장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공급 관계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다. A 시장은 공급이 탄력적이었죠. 공급 탄력적 그리고 수요는 비탄력적인 경우였어요. 비탄력적이면 공급 탄력적이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 그래프의 기울기를 확인해 보니까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고 그리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되게 급하고 이렇게 세트입니다. 공급 곡선은 기울기 완만, 수요 곡선은 기울기가 급하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절대값보다 커서 가파르다, 급하다. 이런 경우 시장의
세금이 부과됐을 때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는데요. 가격 변화에 민감해서 탄력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가격 하락폭을 크게 경험하지 않는다. 그 하락폭이 작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감하지 않은 쪽은 가격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게 된대요. 민감하지 않은 쪽, 비탄력적인 쪽이 여기까지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먼저 보면 가격 변화를 크게 경험하지 않아서 하락이 많이 되지 않아서 세금 부담이 적다라고 할 수 있다. 세금 부담이 적대요. 그리고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는 폭보다 생산자 잉여는 별로 줄어들지 않는다. 세금으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세금이 부과되든 부과되지 않든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격 변화에 대해서 대처를 잘 했어요. 그래서 부담이 많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 탄력적인 쪽, 공급자 쪽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그러면 이제 요 경우일 때 수요자, 그러니까 구입자는 어떤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지 살펴보니까 구입자들이 내는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을 한대요.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가격이 막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거야. 가격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어떤 여파를 많이 경험하게 된대요. 가격 상승 폭이 크다. 그러면 구입자가 세금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이렇게 결론은 이겁니다. 비탄력적인 쪽이 세금 부담을 많이 진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상황에서는 세금의 부담을 구입자가 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까지 끊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번에는 반대야. 요 A 경우가 반대가 됐어. 공급이 비탄력적이야. 가격 변화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시장이고 수요자들이 구입자들이 가격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구입자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상황이라면 수요가 매우 탄력적인 상황이라면 요거에 다 반대가 됩니다. 그지? B의 상황은 B는 반대로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수요가 탄력적이다. 네,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체크를 해볼까요? 구입자들 상대적으로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수요는 매우 탄력적인 시장. 요거를 B의 경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연두색으로 체크된 부분 있죠. 요게 다 B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급합니다. 공급자의 기울기가 비탄력적이야. 가격 하락폭을 크게 경험하고 세금 부담이 커지고 그럼으로써 생산자 잉여가 많이 감소합니다. 네, 이렇게 그에 비해서 우리 수요자들은 기울기가 완만하고 가격 변화에 대해서 매우 탄력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가격 상승폭이 작다, 민감하게 반응했던 수요자들, 세금 부담이 작다, 소비자 잉여도 감소가 크게 되지 않는다, 세금 부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것이 우리 시장 상황에 따른 누가 더 탄력적이냐에 따른 연쇄적인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너무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일단은 따라갑니다. 알겠죠? 이렇게 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지만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한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금 부담을 많이 진다. 여기 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금 부담을 많이 진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을 파악할 수 있다.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경제적 순손실을 파악할 수 있다. 수요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크다. 이렇게까지 지문 내용이었어요. 네, 요거는 그래프에 적용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 나지문, 그지? 네, 이렇게 공급과 이제 그 수요, 공급 이렇게 지금 공급 곡선을 보니까 기울기가 가파른데 탄력적인 시장인 경우, 공급자가 더 탄력적인 시장인 경우 요 그래프에 해당합니다. 그지? 수요 그래프는 기울기가 아주 급하고 공급 그래프는 기울기가 완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은 수요가 지금 기울기를 살펴보면 공급이 지금 그래프 두 개의 그래프가 교차되는 걸 보니까 공급이 지금 이렇게 가죠. 그러면 비교를 했을 때 얘가 기울기가 더 급하다. 기울기가 둘을 비교했을 때 얘하고 비교하면은 뭐가 더 기울기가 급하냐면 얘가 기울기가 급하죠. 그치? 얘가 비탄력적. 완만한 거. 얘가 탄력적. 가격에 대해서 디귿과 리을은 수요 그래프인데 둘 다 수요. 근데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 즉 탄력적이다. 그러면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이렇게 생겼다. 얘가 탄력적인 수요 그래프, 얘는 비탄력적인 수요 그래프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얘가 탄력적이다. 가격 변화에 대해서 탄력적. 얘도 수요 그래프인데 요것도 수요 그래프인데 기울기가 엄청 급해요. 요거는 비탄력적이다. 두 개의 수요 그래프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해볼 수 있다. 네, 요거까지 이제 살펴봤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